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일들이 좀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또는 정부에서 가짜 뉴스가 생성이 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가짜 정부에서 가짜 예, 뉴스를 정보, 생성하신다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에 예, 부합하지 제가 모르고 않으면 있습니다. 가짜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를 정치권에서만, 특히 민주당에서 생성하지는 않죠. 에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가짜 그렇잖아요. 뉴스는 네, 누구라도 그리고 책임을 만들 수 져야 있습니다.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발견되면 그것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임을 확인해서 이제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3급 비밀을 국정원하고 협의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예. 예, 3급 비밀을 국정원하고 협의될 내용입니까? 제가 뭐 장관도 이렇게 저기 가기부 장관도 답변 준비하십시오. 정보 3급 기밀이 국정원하고 협의돼야 될 내용인지 가기부 장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1급 이거 기밀입니다. 국가정보원하고 해야 되는 것은 네, 그 보안 업무 규정 국가정보원에서 법률에 따른 시행령에 따르면 1급이 국정원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방통위 직원들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포함해서 상급에 해당하는 을지훈련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행한 분은 답변을 합니다. 해당 자료 요청하거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 국방부, 국정원은 별도의 상의하지 않으나 비밀 문서 제공은 제한되므로 방문하여 직접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부 장관실에서는 와서 열람토록 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2급 기밀에 대해서. 근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조성은, 그다음에 김영관 국장, 그다음 비상을 담당하는 행정관이 나와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과장이. 그럼 이거 가짜 정보죠? 그렇다면 그럼 정부도 가짜 정보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하지 마시고 장관한테 묻는 겁니다. 이 경우는 3급 문서라도 저희가 국정원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을지훈련이요? 을지훈련 서류가 3급인데 국정원하고 협의합니까? 이건 생성된 부서가 을지훈련 서류는 각 부처와 위원회에서 생성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부처가 생성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만. 예, 정부에서 생성한 자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자료입니다. 어디에나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적용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만든 규정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3 내란 사태 주요 국면하고 관련해서 원 달러 환율 상승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을 때 환율이 급등합니다. 그다음에 12월 26일 한덕수 총리 2차 재판관 임명 거부하면 또 급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입장문을 냈고 다수의 학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해오라고 하고 있고 오늘 장관 역시도 합의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권한의 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어요. 임명해야지만 국정이 안정되는 겁니다. 임명을 안 하고 계속 시간 끌기 하면 마냥 부지하설로 늘어진다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되면 국정의 혼란은 가중되겠죠, 장관? 네, 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180 이내에 심리를 종결해야 되고 7인 재판관이 6인 이상의 인용이 있을 때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돼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명에 대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자가 없으니까 국회에서도 표결을 했고 그러면은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 3권 분립의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회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총리 권한대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건 협의하여 합의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진행을 합니다. 국회도 그렇고 국회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정부는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엄이라는 무지막지한 폭거를 자행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면 권한대행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김태규 직무대행처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태규 직무대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이 안 할 수도 있지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 요청대로. 근데 지금 탄핵이 되면 국무위원 전부에 대한 탄핵이라고 앞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럼 본인에 대한 탄핵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상임 장관에 대한 탄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그렇게보다는 아니 잠깐 제가 질문에 한덕수 직무대행이 된 탄핵이 곧 유상임 장관에 대한 탄핵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저희가 국회가 탄핵을 발의해서 지금 여기 가기정통부 위원회에서 유상임 장관에 대한 탄핵의 발의는 가기부 여기 소속 위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유상임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직무대행에 대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했다고 해서 유상임 장관에 대한 탄핵이 발의됐냐고 묻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부 장관이잖아요. 과학의 토대에서 사안을 보고 답변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답변하면 그거는 가짜 정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정신과 취지는 이해하나 유상임 장관에 대해서 탄핵한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23일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맞죠? 맞죠? 23일 날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6시간 지속된 비상계엄 효과는 대외 신인도 문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비상계엄에 비상계엄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3일 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이 됐다고 총리에 대한 탄핵이 됐다고 해서 장관이 탄핵이 됐다라고 연결 지은 건 무리한 거고 장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소임과 역할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면 되는 거예요. 탄핵하고 결부짓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해석이다. 정치하지 마십시오, 장관은. 비상계엄 일로 우리 국무위원들은 전부 사의를 이미 표시를 하고 그 전부를 총리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여당이나 용산에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박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